자, 이번에는 함수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9페이지 시작하고 있고요. 이번 파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기할 때도 아주 좋은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함수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통계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에버리지 보이시죠? 에버리지는 평균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범위만 잡으시면 되고요. 맥스도 인수들 중에서 가장 큰 값입니다. 여기 뭐 인수 1, 인수 2 나와 있는데 범위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민은 가장 작은 값 나오게 하는 최소값 구하는 거고요. 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근데 비슷한 함수 카운터 보이시죠? A가 들어갔는데요. 얘는 비어있지 않은 셀의 개수다. 즉 문자 숫자 다 세게 되는 함수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카운트 if 나옵니다. 이 카운트 if는 공식이 먼저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조건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가 들어갑니다. 라지 보이시죠? 라지는 첫 번째 칸에 범위를 잡고 그 다음에 n번째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범위 중에 n번째로 큰 값이 나오는 거고요. 스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식은 똑같습니다. 먼저 범위를 잡고 n번째에 해당하는 숫자를 쓰면 n번째로 해당하는 작은 값이 나옵니다. 랭크 나옵니다. 랭크는 등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위 구할 주소에 해당하는 인수를 찍고 범위, 비교할 범위를 잡습니다. 자, 이 비교할 범위에서 알아둘 건 F4키를 꼭 눌러서 절대 참조로 바꿔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논리값 나오는데요. 0이거나 생략되면 내림차순. 자, 이거는 큰 값이 1등이라는 거죠. 0 이외의 값은 오름차순. 보통 1을 많이 씁니다. 자, 바 보이시죠? 분산 구하고요. stdv는 표준 편차 구하는 겁니다. 메디안이 중간값 구하는 거고요. 모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값.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저희 최빈수 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통계함수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메디안 해보겠습니다. 메디안. 자, 여기다가 는하고 me. 자, 이렇게 두 글자 쓰면 메디안 보이시죠? 예,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괄호가 열려요. 범위를 이렇게 잡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중앙값이 이렇게 나옵니다. 라지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LA. 자, 라지 더블 클릭 괄호 열리죠. 자, 이렇게 범위를 잡고 콤마 2 두 번째로 큰 값이니까 2라고 쓰는 거예요. 엔터 해보면 40이 나오고요. 스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SM. 자, 스몰 보이시죠? 더블 클릭. 자, 방법은 똑같습니다. 범위 잡고 콤마 2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수인데요. 최빈수는 이 범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를 뜻합니다. 는하고 mo. 자, 여기 보면 모드 보이시죠? 2로 끝나는 모드입니다. 자, 탭 눌러도 되세요. 자, 이래서 범위를 이렇게 다 잡고 괄호 닫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제일 많이 나온 숫자. 저희가 눈으로 봐도 3이 5번 나온 것 같아요. 그쵸? 자, 이제 등수 구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저 잘 보세요. 는 하시고 array. 자, 랭크에다 클릭하고 탭 눌러도 돼요, 여러분. 자, 먼저 순위 구할 주소를 찍고 콤마 하신 다음에 자, 비교할 범위를 다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애들 등수도 다 이 범위랑만 참조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F4키를 이렇게 눌러 주셔야 되고요. 자, 큰 값이 1등이어서 0이라고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략해도 됩니다. 저는 한번 0 써볼게요.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자, 그럼 2등 나오죠. 요점에서 아래로 이렇게 끌어주면 나머지 등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저랑 수학삼각함수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sum은 합계 구하는 겁니다. 합계. 자, 그 다음에 sum if 중요합니다. 자, 공식이 이래요.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거고요. 라운드업은 올림하는 겁니다. 라운드 다운은 내림합니다. 자, ABS 보이시죠? 인수들의 절대값 항상 양수로 나오게 하고요.
인트 보이시죠? 인트가 필기에 많이 나오세요. 인수보다 크지 않은 정수를 구해줍니다. 랜드는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하고요. 모드는 나머지 구합니다. 모드. 아까 그 MOD랑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SQRT 보이십니까? 예, 제곱근 구하는 겁니다. 루트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안에는 항상 양수가 들어가야 돼서 음수가 들어가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파이 보이시죠? 파이는 원의 넓이 구할 때 쓰는 그 3.14159 아시죠? 그때 쓰는 파이고요. 파워가 거듭 제곱 구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수학 삼각함수 정리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제가 나와 있죠? 제가 여기 미리 예제를 써놨는데 문제 한번 보세요. 지역이 서울인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조건 개수 구하는 거 카운트 if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COU 세 글자 누르면 카운트 if 보이시죠? 더블 클릭하고 자 보세요. 이렇게 범위를 먼저 잡습니다. B4부터 B8 콤마하고 자, 조건은 큰 따옴표로 들어가요. 저희 지금 못 찾는 거예요. 서울 이렇게 서울 쓰고 따옴표 닫고 괄호 닫으시면 됩니다. 저 범위에서 서울의 개수가 나오게 됩니다. 엔터 하게 되면 2개 나오죠. 자, 이번에는 지역이 경기인 상품수의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sum if인데요. 자, 볼게요. 는하시고 su. 자, 여러분 여기 sum if 보이시죠? sum if에서 탭 누르시고 자, 해볼게요. 공식은 똑같아요. 조건 범위. 자, 지역을 다 잡고 콤마. 조건은 뭐였죠? 경기. 그래서 경기라고 쓰시면 됩니다. 콤마. 어디 합할 겁니까? 상품수 합계 구할 겁니다. 상품수를 범위 잡고 괄호 닫고 엔터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 공식은 어떻게 돼요? 조건 범위, 조건, 합할 범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엔 ABS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ABS는 절대값 구하는 거죠. 자, ABS 탭. 얘 찍어 볼까요? 뭐 양수는 양수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음수는 음수 찍으면 이렇게 양수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이번에 할 함수는 int 한번 해볼게요. int 정리해 드려 볼게요. int는 크지 않은 정수가 나오는 겁니다. int 탭 얘 찍고 괄호 닫고 엔터 하면 17.52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17이 나오겠죠? 그럼 요 밑에 거 해볼게요. 는하시고 int. 자, 이 음수를 찍어보고 괄호 닫고 엔터 하게 되면 여기서 필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마이너스 17.525보다 크지 않은 정수는 마이너스 17이 아니라 마이너스 18이 되는 겁니다. SQRT 해보겠습니다. 는하시고 SQ. 자, SQRT 요 숫자 찍어보면 자, 25는 뭐의 제곱근이죠? 5, 5, 25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 한번 해볼게요. 는하고 PO. 파워 보이시죠? 파워 한 다음에 얘 3 찍고 콤마 2라고 쓰면 3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엔터 한번 쳐볼게요. 3, 3은 9 이렇게 나오겠죠. 랜드 함수 정리해 볼게요. 는하고 랜드 탭. 얘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이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걸 묵시적 함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터 하면 난수가 나오는 거예요. 0부터 1 사이에 아무 숫자나 나옵니다. 이건요, 할 때마다 틀려요. 지금 0.54 나왔지만 뒤에다 클릭하고 또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0.86 매번 다른 숫자가 나와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드 해보겠습니다. 는하고 mod. 자, 요 9 찍어볼까요? 9를 2로 나눈 나머지. 그렇게 되면 2, 4, 8이니까 나머지가 몇 나와요? 1 나오죠? 파워 다시 한번 해볼까요? PO. 자, 파워 쓰고 제가 여기다가 4라고 쓰고요. 콤마 2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해도 돼요. 그럼 4의 제곱이니까 4, 4, 16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함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텍스트 함수 보이시죠? 얘는 되게 쉬워요. 레프트 보이시죠? 레프트는 왼쪽에서 글자 갖고 오는 거고요. 미드는 시작 위치에서 개수만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레프트 같은 경우는 콤마하고 개수만 쓰면 되는데 미드는 이렇게 콤마하고 숫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라이트는 오른쪽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자, 로워 모두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고 어퍼 모두 대문자로 바꿔주게 됩니다. 프로퍼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고요. 트림 양쪽에 공백을 제거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알아둘 거. 자, 한 칸만 남기고 뭐 다 제거가 됩니다. 이따 예제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텍스트 함수 정리를 해볼게요. 자, 레프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는 하고 레프트 얘 찍고 콤마 2를 하게 되면 왼쪽에서 두 글자 갖고 오는 거고요. 는하고 라이트 자, 얘 찍고 콤마 2를 하게 되면 오른쪽에서 두 글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는하고 mid 자, 얘 찍고 3,2 자, 얘는 무슨 뜻이죠? B6에서 세 번째부터 두 글자 갖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CD가 나옵니다. 어퍼는 모두 대문자가 나옵니다. UP 자, 여기 옆에가 다 대문자여서 얘 찍어 볼게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자, 어때요? 대문자 나왔죠? 자, 그 다음에 로워 해볼게요. 는하고 에로 로워 자, 얘 찍어 볼게요. 얘 찍어보면 이게 다 소문자로 바뀝니다. 그쵸? 자, 필기에 많이 나오는 트림입니다. 트림은 얘 찍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볼 때 이 안에 공백이 되게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엔터를 하게 되면 괄호 닫고 엔터 자, 이렇게 한 칸만 남기고 공백이 다 제거가 됩니다. 자, 이번에 제일 중요한 논리함수 해보겠습니다. if문인데요. if 공식이 맨 처음에 조건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인수 1, 인수 2가 됩니다. 자, 조건이 참이면 인수 1을 실행하고 거짓이면 인수 2를 실행하게 됩니다. not은 반대값 표시하는 거고요. and 조건은 요 안에 있는 조건들이 모두 참이어야지 참이 나오는 거예요. or 조건은 자, 요 안에 있는 조건들이 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이 됩니다. 자, false는 거짓을 뜻하고요. true는 참을 뜻합니다. 우리가 논리함수 할 때 이 따옴표 문자는 앞뒤에 큰 따옴표 두 개짜리가 붙고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로 가져오는 숫자는 따옴표가 붙게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if를 한번 저랑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저희 평균 AV 보이시죠? 에버리지에서 이렇게 두 개 잡고 괄호 닫고 엔터하면 평균이 이렇게 계산이 되죠. 요점에서 채우기 핸들하면 아래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자, 여기 문제 이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평균이 80 이상이면 합격이고요. 아니면 불합격입니다. 자, 결과에다 찍어보고요. 는하고 if 자, 평균 찍고요. 얘가 몇 점 이상이래요? 80 콤마 그러면 뭐라고 한대요? 합격 따옴표 닫아주셔야 되고 아니면 뭐죠? 불합격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if 다음에 이렇게 조건, 참, 거짓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럼 and 조건 해보겠습니다. 는하고 if 탭 fx 자, 이번엔 fx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아니다.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는하고 if 자, 국어가 80 이상이고 이고 조건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다 and하고 이렇게 괄호를 열 거예요. 조건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국어 찍고 80 콤마 또 영어 찍고 80 자, 조건이 끝났어요. 그럼 and 마무리를 이렇게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콤마 하신 다음에 이게 맞으면 어떻게 한대요? 통과 콤마 아니면 뭐죠? 공백 이렇게 따옴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 끝나서 이렇게 괄호 닫는 거예요. 엔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기다가 점을 썼어요.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얘는 공백이 맞는 거고요. 이렇게 채우기 핸들하면 밑에가 계산이 됩니다. 이번에 OR 조건 한번 해볼게요. 는하고 if 자, OR 써볼게요. OR 자, 여기 읽어볼게요. 국어가 90 이상이거나 들어가서 이렇게 OR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가 90 이상이면 수료 아니면 공백 해보겠습니다. 국어 점수 클릭해보고요. 크거나 같다 90. 그 다음에 영어 찍고 또 크거나 같다 90. 조건 끝났으니까 괄호 닫고 콤마 하셔야 됩니다. 자, 저 둘 중에 하나라도 90 이상이라면 어떻게 한대요? 수료. 그죠? 콤마 아니면 공백. 따옴표 들어갑니다. 괄호 닫고 엔터 해보겠습니다. 얘도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공백 나온 거고요. 요렇게 나머지 거 채우기 한다면 결과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날짜 시간 함수입니다. year는 연도만 표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month는 월만 표시합니다. day는 일만, hour는 시간만, minute는 분만, second는 초만 표시합니다. weekday 나오는데 이거 요일 번호 나오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날짜 찍고 요 번호 쓰는 데 있죠? 여기가 이제 1도는 생략하게 되면 일요일이 1번으로 스타트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일요일이 1번이면 월요일은 2번이 되는 거예요. 쭉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유형번호, 요 번호 들어가는 자리가 2가 들어가면 월요일이 스타트가 돼요. 그럼 월요일이 1번이니까 화요일이 2번이 되죠. 일요일은 그럼 몇 번이 될까요? 네, 7번이 됩니다. 7번. 자, 데이스 360은 기간을 구하는 겁니다. 기간, 두 날짜 사이의 일수를 계산하고요. 데이트는 연월일에 대한 일련 번호를 구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타임은 지정한 시간에 대한 일련 번호. 즉 얘는 날짜 데이터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타임은 시간으로 바꿔주게 되는 겁니다. 자, today는 오늘 날짜 나오게 하는 거고요. now는 현재 날짜와 시간을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제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여기 날짜 보이시죠? year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는하고 year. 자, 얘 날짜만 찍으면 되고요. 괄호 닫고 엔터. 자, month 해볼게요. 는하고 mo. 자, month하고 요 날짜 찍고 또 괄호 닫고 엔터 하면 월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하고 year month가 요새 간혹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기다 써볼게요. 3개월 후의 날짜를 구하고 싶다. 예, year month는 자, 똑같이 3개월 후에 마지막 날짜를 구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트는 제가 써볼게요. 는하고 ed 이 데이트에서 탭 날짜 찍고 콤마 3 이러면 3개월 후에 날짜가 나오게 돼요. 그쵸? 자, 이렇게 일련 번호로 나왔을 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요거 눌러서 간단한 날짜 이렇게 눌러주면 날짜 데이터로 바뀝니다. 어때요? 5월 20일에서 3개월 후의 날짜는 8월 20일이죠? 자, 그 다음에 year month 해볼게요. 는하고 year. 자, 얘 찍고 콤마 3 하면 이렇게 일련 번호가 나왔을 때 간단한 날짜로 한번 바꿔보면 이렇게 마지막 날짜가 나옵니다. weekday 한번 해볼게요. weekday. 자, 이 날짜 찍고 콤마 1 해볼까요? 1 해보면 2가 많이 나와요. 2번 유형이. 엔터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5월 20일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는하고 weekday 이 날짜 찍고 콤마 2 똑같이 했죠? 얘를 이제 요일로 바꿔보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요 셀 주소에서 오른쪽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는데 사용자 지정에서 여기에다가 A를 4번 한번 써볼게요. 그럼 여기 보이시죠? 네, 일요일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데이스 360 해볼게요. 는하고 DA. 자, 데이스 360. 자, 요 날짜 한번 찍어볼게요. 콤마. 간단하죠? 또 이 날짜 찍으면 돼요. 네. 괄호 닫고 엔터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두 날짜 사이의 기간은 5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today하고 now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today.
자, 얘도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여러분,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 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묵시적 함수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날짜 나오고요. 는하고 now 해볼게요. 얘도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오늘 날짜와 현재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 이번에는 찾기 참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if처럼 필기에 많이 나오는 함수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기 참조. 자, vlookup이 있고요. hlookup이 있습니다. 자, vlookup은 세로 방향에서 찾는 건데 hlookup은 가로 방향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열에 해당해서 찾을 값과 같은 데이터를 찾습니다. 그래서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hlookup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vlookup은 열이었지만 얘는 첫 번째 행에 해당해서 찾을 값을 찾고 그 다음에 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공식이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찾을 값, 찾을 범위, 그리고 몇 번째 거 갖고 올지, 그리고 옵션이 들어갑니다. 이 옵션이 0이 들어가게 되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는 거고요. 1이 들어가게 되면 비슷하게 일치하는 거 찾게 되는 겁니다. 자, 추주는 인수에 해당하는 번째 값을 갖고 오는데 인수로 정해진 번째의 데이터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이제 알아둘 거는 두 번째부터 답만 적게 됩니다. 이따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인덱스는 커말 1급에 많이 나온 함수예요. 여기서 알아둘 건 인덱스는 범위를 잡습니다. 순수 범위. 저희가 말하는 순수 범위는 제목을 뺀 범위고요. 두 번째 칸은 행에 해당하는 데이터 번호가 나오고 세 번째는 열에 해당하는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뜻은 지정된 범위에서 행과 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표시하게 됩니다. 자, 그럼 찾기 참조 함수 저랑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예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죠? 저희 단가 갖고 올 건데 단가가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있어요. 자, hlookup으로 찾아볼게요. 는하고 hl 쓰면 됩니다. 자, 괄호가 열리고, 자, 맨 처음에 찾을 값을 써야 돼요. 자, 저희 뭐 찾을 거예요? 연필 찾을 거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연필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콤마. 자,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여기서 찾을 거예요.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리고 콤마. 자, 그리고 저희는 단가가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줄에 있죠? 두 번째 줄에 있죠. 2라고 쓰는 거고요. 콤마. 그 다음에 나는 연필 찾을 건데 여기 연필이라고 정확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한다 false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 0이라고 이렇게 쓰셔도 돼요. 엔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연필의 단가 100원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vlookup으로 연필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연필 값이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해볼게요. 는하고 VL입니다. vlookup 탭. 자, 연필 찾아볼게요. 아까처럼 큰 따옴표 하시고 연필. 저희는 연필 찾을 겁니다. 콤마. 어디에서 찾을 거예요? 요 범위에서 찾게 될 거예요. 콤마. 그 다음에 몇 번째 세로에서 찾을 거죠? vlookup. 내가 갖고 올 단가가 지금 찾을 범위의 첫 번째 칸에 있어요? 두 번째 칸에 있어요? 두 번째 칸에 있죠? 2라고 쓰면 되고, 콤마. 역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을 거예요. 아까는 제가 0이라고 썼었죠. 이번엔 false, 영어가 들어가게 해볼게요. 똑같은 거예요. 엔터 한번 해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추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드 마지막 글자가 1이면 연필, 2면 볼펜, 3이면 만년필입니다. 아까 저희 텍스트 함수 할 때 해봤지만 left, right, mid 중에 마지막이라는 건 오른쪽 글자니까 right라는 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는 하시고 추주. 자, 추주에서 탭.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마지막 글자를 갖고 와야 돼요. ri right에서 괄호 열고. 자, 여기 주소 찍어야 되는데 지금 침범해서 못 찍으니까 제목 찍고 아래로 내려보면 여기 F14가 찍힐 겁니다. 콤마.
자, 이제 여기에다가 답만 쓰면 돼요. 아까 제가 두 번째 칸부터 답만 쓴다고 했죠? 1일 때 답은 뭡니까? 연필. 이렇게. 자, 2일 때 답은 뭐예요? 볼펜. 자, 3일 때 답은 뭡니까? 만년필.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추주는 처음에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부터 1번, 2번, 3번에 해당하는 답만 쓰시면 돼요. 엔터 한 번만 해볼까? 여기 안 했구나. 요거 다시 해드릴게요. 자, 는 한번 해보시고, 자, 추주. 자, 라이트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얘를 찍어야 되는데 이게 침범해서 지금 안 찍히니까 제목 찍고 아래로 내려보고 한 글자 갖고 올 거니까 콤마하고 1 써볼게요. 괄호 닫아볼게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코드에서 한 글자 갖고 오는 겁니다. 자, 콤마 해볼게요. 이때 두 번째부터 이제 답만 쓰면 돼요. 1일 때 답이 뭐예요? 연필이죠?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 2일 때 답은 뭡니까? 볼펜. 3일 때 답은 뭐죠? 이렇게 들어가시는 겁니다. 다 끝났으니까 괄호 닫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추주한 다음에 이렇게 함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부터 이렇게 1에 대한 답, 2에 대한 답, 3에 대한 답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엔터 한번 해보면 여기가 2라고 썼기 때문에 볼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채우기 핸들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자, 공식이 이렇습니다. 처음에 제목 포함한 전체 범위. 그 다음에 열 번호 또는 계산할 제목을 찍고요. 세 번째는 제목 포함한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D자가 앞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Dsum이면 조건에 맞는 합계 구하는 거고요. Daverage는 조건에 맞는 평균 이렇게 들어갑니다. Dcount는 숫자 개수 구하는 거고요. Dcounter, A가 끝에 들어갔죠? 이거는 조건에 맞는 숫자 문자 개수 구하기입니다. 여기서 알아둘 건요. 제목을 찍을 때 아무 제목이나 클릭하셔도 돼요. 자, 요 아무 제목이나 클릭하셔도 돼요. 이거는 요 제목 쓸 때 요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Dmax 보이시죠? 조건에 맞는 최대값 구하는 거고요. Dmin 조건에 맞는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저랑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제를 써놨습니다. 자, 모의고사 성적표 이렇게 나오죠? 자, 문제가 제가 한번 여기 써드렸는데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죠. 계열이 디자인에 해당하는 영어 점수의 합계를 구하라 돼 있죠? Dsum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는하고 ds Dsum에서 탭. 자, 첫 번째 칸은 제목 포함해서 이렇게 다 잡는 거예요. 콤마. 자, 그 다음에 어느 제목을 합계 내실 겁니까? 영어 점수 합계 내실 거죠?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찍는 거예요. 이렇게 제목을 찍어도 되고 아니면 영어가 하나, 둘, 셋, 네 번째 있으니까 4라고 쓰셔도 돼요. 콤마. 그 다음 조건은 뭐죠? 계열이 디자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제목 포함해서. 괄호 닫고 엔터 해볼게요. 여러분 됐죠?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계열이 인문에 해당하는 수학 평균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는 하시고 Daverage입니다. 탭 한번 눌러보시고 자, 해볼게요. 다 잡아볼게요. 콤마. 자, 수학 평균 구할 거죠? 이렇게 수학 제목 찍어보고 콤마. 그 다음에 조건은 역시 계열이 자연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끝에는 제목 포함한 조건 이렇게 들어가요. 엔터 한번 해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구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효성 검사 여기 한번 줄거볼까요? 데이터를 정확하게 입력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내가 지정한 값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게 설정하는 건데요. 여기 제한 대상 보이시죠? 설정에서 이 세 가지를 정합니다. 필기에 간혹 나오는데요. 제한 대상, 제한 방법, 조건
2번을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제한 대상은 여기 정수가 들어가게 할 건지 소수가 들어가게 할 건지 목록이 들어가게 할 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 방법은 제외 범위가 있고 같다, 크거나 같다, 같지 않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설명 메시지입니다. 유효성 검사가 지정된 셀에 마우스를 대면 설명이 보이게 하는 거고요. 오류 메시지입니다. 조건에 맞지 않는 데이터 입력 시 메시지가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IME 모드는 내가 여기를 클릭해서 데이터를 넣을 때 자동으로 한글을 넣을 건지 또는 영문을 넣을 건지 하는 거고요. 모두 지우기, 이거는 내가 설정한 유효성 검사를 모두 지울 때 쓰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유효성 검사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예제 만들어 봤는데 보세요. 지역 옆에다 클릭해 보고요. 문제 읽어 보겠습니다. 이사셀에 B3부터 B7까지 유효성 검사를 지정하시오 되어 있죠. 그 이외의 값이 입력되면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 찍어보고요. 여기 들어가 볼까요? 데이터에 유효성 검사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여기 대화 상자가 나왔는데 모든 값 보이시죠? 목록으로 한번 해보고 여기 원본 보이십니까? 원본에다 이렇게 드래그 해볼게요. 자, 그럼 설명 메시지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설명 써볼까요? 예. 자, 지역을 입력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고요. 오류 메시지. 만약에 이거 이외에 값이 입력된다고 하면 이렇게 제목은 경고고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확인 한번 눌러보면 자, 여기 화살표가 뜨죠. 여러분 여기 설명 보이세요? 예, 지역을 입력합니다라는 설명 메시지 보이시죠? 밖에 클릭했을 때는 안 보여요. 여기 찍었을 때만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눌러보면 서울 이렇게 쉽게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적이 없는 제주라고 입력하게 되면 이렇게 경고 메시지, 경고 제목 보이시죠? 잘못 입력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마지막 파트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하이퍼링크 보이십니까? 자, 하이퍼링크는 텍스트나 그래픽 개체에 웹페이지, 현재 문서, 새 통합 문서, 전자메일 주소에 연결하는 기능입니다. 자, 요거 한번 외워주고 가시죠. 바로가기 키는 컨트롤 K고요. 탭 메뉴로 갈 때는 삽입의 하이퍼링크입니다. 여기서 문제 많이 나왔던 건 이겁니다. 도형 및 개체는 연결이 됩니다. 하지만 단추 있죠? 이거 개발 도구에 있는 건데요. 단추에는 하이퍼링크가 안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번 파트는 함수 정리하냐고 너무 힘드셨죠? 간략하게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직접 연습해 보는 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엑셀을 띄워놓고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 이따 10번째 페이지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